자, 합의세율 역시도 간이세율하고 목적은 똑같다 그랬죠? 신속통관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의의나 그 밑에 있는 적용 요건이나 뭐 거의 다 같은 개념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합의세율은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물건이 우선 관세법에서 평가 방법이 당해율표의 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1평가 요소의 여러 가지 거래가 선임 요건에만 부합된다면 가격이 엄청 싸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 거래 가격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어떤 개념이냐면 떨이팔이에요. 떨이팔이. 그럼 떨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떨이팔이 중에 가장 최초 가격과 마지막 가격이 심한 물품이 뭐냐면 바로 의류입니다. 의류는 유행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팔지 않고 놔둔다면 보관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떨이로 이렇게 떨어버리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100만 원짜리 옷이 10,000원으로 바뀌는 게 거의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1년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만약에 더한다면 1년 6개월? 그 정도로 되게 옷에 대한 그런 거는 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옛날을 가만히 놔두면 그게 새로 유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되게 옷을 좀 싸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업체들을 많이 아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어쨌든 의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개념이 많구나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좀 잡았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의류를 100만 원 뭐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은 솔직히 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관세사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런 게 더욱더 이렇게 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뭘 알고 있다? 수입 단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왜 그게 이거하고 딱 걸맞는 개념이냐면 의류를 그럼 떨이로 판다. 그러면 그거는 국내 거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제 거래에서도 일어나요. 그럼 의류를 떨이로 팔 때는 어떻게 파냐면 의류를 제대로 팔 때하고 떨이로 팔 때를 비교해 볼게요. 의류를 제대로 팔 때는 의류별로 그러니까 신상품이라면은 의류별로 품명이 나오겠죠. 또 의류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럼 품명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단가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개수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 가격이 나오고 다시 그거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인보이스가 작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별로 HS 번호가 다 다릅니다. 특히 의류 쪽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HS 번호가 세밀하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의류 쪽이 어떻게 보면 가공 공정 단계로 볼 때 이런 가정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물, 의류 이런 공정이에요. 이거별로 HS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HS가 50류부터 63류예요. 14가지 유가 여기 해당되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분파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UF2도 HS 당연히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똑같은 옷이라도 재질별로도 나눠지고 당연히 모양별로도 나눠지고 남자 거냐 여자 거냐로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땐 신상품으로 팔 때지. 그리고 인보이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따로 HS 번호를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떨이로 팔 때는 어떻게 될까? 떨이로 팔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지 않고요. 그냥 크로우즈라고 적습니다. 크로우즈. 그 다음에 이거의 키로수를 잽니다. 그 다음에 키로별 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역인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할 때는 그냥 여기 다 나눠져 있으니까 신고를 HS별로 하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냐라는 거죠. 뭐가 안 나눠져 있으니까 물품의 종류가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의류가 청바지면서 하나의 어떤 재질의 옷이 한 개만 있다면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저런 거야. 저런 건데 이게 합쳐져 있을 뿐이야. 떨이로 팔 뿐이야.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별도의 다른 어떤 신고 방법을 정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이것도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물건이 컨테이너 한가득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무역을 근데 이렇게 거래했는데 어쩔 거야?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저게 맞고. 자, 그럼 실제로는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컨테이너를 다 끌어야 됩니다. 끌어서 옷을 다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떨이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나 가격도 솔직히 1,0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 컨테이너 하나의 분량의 의류를 다 분류 작업을 하려면 대충만 해서는 인건비만 한 3,000원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신고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다? 합의에 의한 세율입니다. 그래서 일괄화의 수입신고가 된 물품이라서요. 그래서 일괄화의 수입신고가 된 물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물품별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다 달라. 다른 물건이야 실제로는. 그러면은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걸 이렇게 분류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신고인이 오히려 신청하는 거죠.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 크로우즈가 지금 단가별로 나눌 수는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
정보는 있을 수 있냐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의류가 있다 정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HS번호는 나눌 수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분류 작업 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대신 뭐는 받아들여라? 여기 있는 거, 이 의류는 8%, 이 의류는 10%, 이 의류는 13%라고 한다면 13%로 다 때려버릴게. 너도 그걸 인정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인정이 된다면은 너무나 편하게 통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 가격 총액은 있죠. 지금 키로당 단가는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합의에 의한 세율. 근데 합의에 의한 세율이란 건 결국 뭐다? 가장 높은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적용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보셨고, 당연히 이거를 만약에 세관에서 강제로 시킨다. 그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것 같네. 근데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거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말 그대로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이 어떻게 된다? 신고인이 신청했을 때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그럼 신고인이라 하면 당연히 화주도 포함되고 관세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고요.